자, 여러분들 힘이라는 거 있죠, 힘. 영어로는. 파워. 자, 파워는 소비 전력을 얘기해. 소비 전력. 이제 우리 2학기 때 그 전기 에너지 배우잖아. 거기에서 이제 소비 전력하고 전력량에서 와트시 할 때 그때 파워가 소비 전력이라고 그래. 자, 힘은 영어로는 포스야, 포스. 포스. 그래서 힘은 뭐냐?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 된다. 자,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자,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거지. 그러면 운동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움직임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줄 거야. 운동이란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운동 상태가 변화가 됐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어떤 운동의 표현, 운동의 표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동 거리와 변이가 있다. 이동 거리와 변이. 자, 아마 너희는 저기 이동 거리는 배웠을 거야. 우리 속력하면서,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근데 이제 변이가 들어가. 변이.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동 거리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겠죠? 이 운동하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자,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 요 직선상에,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4m의 길이래요.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자, C점이 있어요. 자, C점, B에서 C점까지 거리는 3m래요. 자, 질량이 M인 M 대가리가 이제 움직일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자, C까지 갔대. 그러면은 요 M 대가리의 실제로 움직인 이동 거리는 몇 메타니? 그렇지. 7m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동 거리는 그냥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 변이가 있다. 변이. 자, 변이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위치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위치의 변화. 그러면 자, 우리가 동서남북 요렇게 됐을 때, 자, 요 M 대가리는 A에서 출발해서 B점으로 갔다가 최종점 도착 지점 어디야? C점으로 도착했지. 결국은 얘는 C점에 왔단 얘기야. 그 N 대가리의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5m? 5m?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자, 여기에서 결국은 B를 거쳐서 가지만 결국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 여기에서 위치는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3대 4대 그러니까 5m야. 그래요. 그 변이는 5m야. 그래서 자, 변이는 5m인데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 위치. 우리가 위치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위치를 표현하면은 기준이 되는 지점을 통해서 방향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치? 봐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은평구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덕양구가 있고, 그치? 자, 여기 일산 동구가 있고, 일산 서구가 있겠지. 그럼 이쯤에서, 자,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우리 학원 위치라고 해보자 말이야. 여기 일산동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은평구가 있고, 자, 그럼 은평구에서, 자, 신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나 예전에 여기 살았었거든. 그러면
자, 우리 학원에서 요 신사동에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있어. 나 여기 살았거든. 알지? 두산 위브 아파트. 그러면, 자, 요 두산 위브 아파트는 우리 학원을 기준으로 위치가 어디니?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어느 방향이야? 동쪽과 동서남북하면 어떻게 돼요? 동쪽과 남쪽 사이의 방향이죠. 위치가 있지. 그래서, 얘는 두산 위브 아파트는, 자, 우리 학원 저기 일산동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남동 쪽으로 뭐 대략 한 뭐 20km 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방향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방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차를 타고 가든 지하철 타고 가든 결국 여기까지 왔어. 그 나의 위치는 학원에서 요 두산 위브 아파트로 위치가 이렇게 변했지. 그 나의 위치 변화는 변이는 어떻게 돼? 남동 쪽으로 몇 메타의 위치가 바뀐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변이할 때는 자, A에서 C로 갔죠? 그러면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요 직선거리 5m가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얘는 동서남북하기는 어떻게 돼? 동쪽과 북쪽 사이에. 그래서 북동쪽으로 5m의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변이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 간에 직선 거리로 나타내는데, 자, 반드시 뭐를 표시해 줘야 된다?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된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변입니다. 변이.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어떻게 가든 나는 처음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는 똑같잖아. 그 위치의 변화는 자, A하고 C 요 두 지점의 직선거리 방향은 어떻게 돼? 북동쪽으로. 그래서 북동쪽으로 5m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지? 위치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다. 차이는 뭐다? 변이는 뭐가 붙는다? 그렇지? 방향이 붙는다. 그리고 중간의 경로가 어떻게 되든 처음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 간에 무슨 거리야? 직선거리야.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m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1m 왔어. 자, 나의 이동거리는 2m. 자, 그럼 나의 변이는? 그렇지.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처음 위치,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든 처음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가 같으니까 변이, 위치 변화는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거, 요 개념을 잘 잡아둬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변이에서 위치 변화, 방향을 표현하잖아. 그치? 방향을 표현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동서남북해서, 그래, 북동쪽이야. 그럼 북동쪽이, 자, 여기가 동쪽이고 북쪽이면은 여기가 북동쪽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 근데 A가 이렇게 갔어. 근데 B는 이렇게 갔대. 그럼 B의 방향은 어떻게 돼? A보다 더 북쪽에 치우쳐졌잖아. 그래서 여기가 북동이라고 한다면, 자, B의 방향은 북북동이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C가 이번에 이렇게 갔어. 그럼 북동쪽 기준으로 동쪽으로 또 치우쳐졌지. 그럼 C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북동동이 되는 거예요. 북동동. 야, 이거 있잖아. 이게 동서남북 이걸로 방위로 방향을 나타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지. 너무 복잡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방향을 좀 심플하게 표현하자. 그렇지? 자, 이제 방향을 얘기할 거니까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심플하게 표현할 거냐. 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일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거예요. 자, A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B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A와 B는 서로 어떻게 돼? 정반대 방향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의 운동에서는 운동 방향은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원래 기준이 되는 운동 방향과 정반대의 운동 방향. 그치?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해. 그럼 A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이제 플러스 운동 방향이라고 놓는다면, 아, 오른쪽이 플러스야. 아니면 이쪽이 동쪽이고 얘가 서쪽이야. 그럼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플러스로 정하자. 그럼 B는 그 반대 방향이잖아. 서쪽이잖아. 그러니까 B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운동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저게 고정이에요. 아니, 이게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정하면 왼쪽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 크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기 나름이야. 근데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동쪽을 플러스, 서쪽을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자, 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5m 이동했어. 그 움직인 이동거리 5m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변이가 얼마가 되니? 플러스 5m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야. 왜 플러스는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해도 돼. 생략해도 돼.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아 얘는 무조건 방향을 고려해서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생략해도 되고 그냥 플러스 해도 돼. 근데 이번엔 B가 이쪽으로 7m 이동했어. 그러면 B가 움직인 이동거리는 몇 m야? 7m예요. 이동거리 방향이 없어요. 그냥 움직인 이동한 거리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B의 변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m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방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방향이 표시가 되지만 이동거리는 방향은 표시하지 않는다. 방향이 없고 오로지 그 움직인 크기만을 나타낸다. 알지? 바로. 그래서 이동거리와 이 변이의 의미를 확실하게 잡아둘 것. 이동거리와 변이의 의미를 확실하게 잡아둘 것. 자, 그리고 자, 위치는 운동 방향은 어떻게 정한다? 일직선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서로 정반대 방향. 알지? 자, 잘 정리해. 자, 우리가 배우는 이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 어느 한 과목만 잘할 수는 없어. 뭐 개인적으로 나는 물리가 좋아, 화학이 좋아, 생명이 재밌어. 근데 일단 내신부터 이게 다 들어가잖아. 통합에서는. 화학만 잘해서 내신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 물화생지 다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과목이 결국 너희가 고3 때 봐야 되는 수능 과목이고.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돼. 알지?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가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문제에 적용하면서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지 물리가 쉬워져. 알지? 이쪽에서 응. 변이를 A를 보면 플러스 5m라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그치, 동쪽으로 5m, 플러스 5m. 동쪽으로 5m 이동했고, 서쪽으로 7m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예요. 동쪽으로 5m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플러스 5m, 마이너스 7m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알지? 그래서 방향을 일직선상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거다. 그리고 문제는 그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계산할 때는, 알지? 계산할 때는. 자, 개념적인 설명할 때는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오겠지 하겠지만은, 계산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안 나온다. 계산은.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움직인 이동 거리가 있을 거고, 자, 위치의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 움직였을 때 이 움직임의 빠르기, 운동의 빠르기야. 그래서 그 운동의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첫 번째, 속력. 그리고 두 번째, 속도야. 자, 속력이든 속도든 전부 다 빌로시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쓸 때 기호는 V로 표현해요. 빌로시티. 자, 속력. 그래서 속력은 움직인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4m를 이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 그치? 2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속력은 얼마가 돼요? 2초에 걸린 시간을 4m 움직였으니까 자, 2m/s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4m 움직이는데 2초가 걸렸으니까 빠르기는 뭐야? 1초당 2m씩 움직이는 빠르기를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속력은 자, 우리가 m/s로 나타낸다면 1초당 이동거리. 뭐 km/h면은 1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래서 시속 100km야. 1시간 동안 얼마를 움직이는 거야? 100km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2시간이 지나면 200km 가겠지. 그럼 400km 가는데 몇 시간 걸려? 4시간 걸려야지. 자, 이것이 바로 속력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m/s야. 그럼 10m 가는데 몇 초가 걸릴까? 2m당 1초씩 걸리니까 5초가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초 동안 얼마 움직여요? 8m를 움직일 거예요. 맞니? 이게 바로 속력의 개념이야. 그래서 1초당 움직인 거리, 1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래서 단위는 m/s를 쓰거나 km/h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s면 1초당 움직인 거리, 메타. 자, km/h는 1시간당 움직이는 거리, 킬로미터의 거리. 그래서 얘를 초속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얘를 시속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초속, 시속.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 V는, 자, 이동거리를 우리가 S로 놓을 거예요.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은 T, 타임. 그래서 V는 T분의 S인데요. 자, 우리가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얘기했잖아. 그치? 자,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어.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력도 방향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집니다. 그래서 얘도 크기만을 가져요. 알지? 그래서 속력도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자, 방향이 없이 오로지 크기만을 표현한다. 그래서 속력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지금부터 다 방향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방향이야. 거의 과학에서 있잖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떤 앞에다 표시하잖아. 그럼 전부 다 방향성을 뜻하는 거야. 방향성을 뜻해.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속력이야. 자, 두 번째. 속도가 있어. 얘도 빌로시티야. 빌로시티.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입니다. 자, 시간분의 변이에요.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자, C점에 도착했어요. 4m, 3m야. 자, 이때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자, 5초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 그럼 속력은 얼마예요? 5초 동안 7m 움직였으니까 1.4m/s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속도는
5초 동안 위치는 얼마 변한 거야? 플러스. 그치? 5m 변했지. 플러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나는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야. 이 얘기란 얘기야. 알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플러스 1m/s. 플러스 방향으로 1초당 1m씩 위치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그러니까 속력과 다르게 얘는 어떻게 돼요? 크기와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자, 자, 속력, 속도의 개념. 진짜로 이거 중요한 거다. 구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구분 진짜로 잘 해줘야 돼. 자, 우리가 물리를 잘 하려면 실제로 고등학교 와서 물리할 때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역학이야.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3법칙. 여기에는 힘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자, 속력, 속도 개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을 따지거든. 방향을 따지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조금 더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했던 거는 방향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속력만 얘기했잖아. 속력하고 가속도. 그치? 가속도도 방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속력의 변화로만 표현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는 방향도 같이 따질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잘 봐둬야 돼. 자, 이게 자, 속력, 속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 자, 1직선상이야. 자, 0초 때 A가 여기 있는데 자, A가 5초가 되니까 자, 10m를 움직였답니다. 그럼 오른쪽을 이제 플러스로 놓을게요. 자, A가 자, 요렇게 가는데 방향 바뀌었니? 그치? 그러면은 잘 들어. 방향이 일정하다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바뀌지 않았다면 이동 거리와 변이는 어떻게 돼요? 같죠? 처음 위치 여기, 마지막 위치 여기. 직선 거리 10m. 움직인 실제 이동 거리도 10m. 맞니? 그래서 방향이 일정하다면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나 속도는 같습니다. 방향 같잖아요. 크기도 같잖아요. 자, 얼마예요? 2m/s의 속력을 갖기도 하고요. 2m/s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반대쪽으로.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A가 자, 요렇게 갔어. 자, 10m를 이동했어. 자, 요렇게 10m 이동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4m를 이동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10m, 자, 이쪽으로 4m. 자, 그랬을 때 총 걸린 시간이 10초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 속력은 10초 동안 얼마큼 움직였니? 그렇지. 14m가 움직였지. 그러니까 1.4m/s가 돼. 하지만 속도는 어떻게 돼요? 10초 동안의 위치 변화가 반대 방향이 됐잖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는 플러스 방향으로 10m 갔어.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지.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4m 갔어. 자, 그래서 10초 동안 어떻게 돼? 플러스 6m가 되는 거야. 속도는 플러스 0.6m/s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방향이 자, 얘는 어떻게 방향이 바뀌었잖아. 돌아간 방향이 저 마이너스. 그렇지. 구가려고 했는데, 야, 똑똑하다.
그러니까 A가 자, 요 일직선 도로예요. 일직선 도로인데 자, A가 자, 요렇게 10m를 이동했대요. 그래서 다시 요렇게 가서 자, 요렇게 15m 이동했대요. 이때 걸린 시간이 총 10초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얘가 자, 1로 가는데 먼저 첫 번째, 자, 그다음 2로 가는데 두 번째. 알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0m 이동했죠? 왼쪽으로 얼마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방향 15m니까 마이너스 15m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속력은 얼마니? 10초 동안 크기만을 하면 되지. 움직임 크기 10, 15니까 25m가 되잖아. 그래서 2.5m/s가 되는 거야, 속력은. 속도는 자, 10초 동안의 변이잖아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직선거리인데 이렇게 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미터 움직인 거야. 그치? 5m 움직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m가 되니까 마이너스 0.5m/s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도 돼.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10m에다가 마이너스 15m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변이는 마이너스 5m가 되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알겠지? 이제 이런 본인은 영어로 뭐라고? 데리베이션 위치 포지션 DP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아니 뭐 그러니까 포지션 위치의 변화잖아. 위치의 변화. 자 됐니? 자, 이것이 속력, 속도의 가장 큰 차이야. 그러면 자, A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움직인대요. 운동 방향이 여기예요. 알지? 자, 이번에는 자, B가 여기 있는데 자, B는 이쪽으로 움직여요. 운동 방향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서로 정반대네. 그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하자. 그 왼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A는 이 운동 방향을 했을 때 2초 동안 4m를 이동했습니다. 자, B는 2초 동안 똑같이 4m를 이동했어요. 그럼 A하고 B는 속력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왜냐? 속력은 오로지 크기만이야. 그치? 반드시 기억해. 속력은 크기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A와 B의 속력은 똑같아. 1초당 이동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A의 속도는 2초 동안 플러스 3m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m/s의 속도를 가져요. 자, 또는 이거죠. 플러스 방향으로 1초당 2m씩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1초당 2m씩 이동하고 있구나. 운동하고 있구나. 알지?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B의 속력은 어떻게 돼? 2초 동안 그치? 마이너스 4m를 움직였지. 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m/s가 된다.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1초당 2m씩 움직인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운동 방향 플러스예요. 속도의 방향도 플러스예요.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야.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누구의 방향이 서로 같니? 그렇지. 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야. 자,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거야. 자,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다. 자, 이제 우리가 속력, 속도의 개념을 확인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뒤에 이제 우리가 가속도도 배우겠지만 속력, 속도, 가속도 요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요거 지워도 됐지? 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래프 문제가 주어질 거야.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주어지면 첫 번째 무조건 Y축을 확인해야 돼. 자, Y축이 거리인지 위치인지 속력인지 속도인지 알겠지? Y축을 반드시 무조건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뜻하는 것이 뭔지, 면적이 뜻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래서 기울기와 면적을 알지? 확인하는 거야. 자, X축이 시간입니다. 자, Y축이 위치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직선상에서 물체 운동이에요. 직선상에서 물체 운동. 자, 그냥 이렇게 갈게. 자, 이렇게 됐어. 알지? 자, 그러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네. 자, 기울기가 뭘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 뭐지? 속도.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뭐가 된다? 속도가 됩니다. 속도.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돼요. 속도. 아마 여기까지는 배웠을 거야. 시간, 거리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까지는 학교 내신에서 했을 거야, 이거. 그래서 시간, 거리면 기울기는 속력이야. 그럼 시간, 위치면 기울기는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플러스 기울기야.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속도를 가져. 맞니? 자, 요 구간은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속도를 가져요. 자, 이 얘기는 뭐야? 요 지점에서 뭐가 변했다? 속도가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었잖아. 뭐가? 그럼 요 지점에서 뭐가 바뀐 거야? 자, 다시 봐. 속도의 방향이 뭐다? 운동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속도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속도잖아.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 거다?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 좀 해보자. 응용할게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3번? 2번? 자, X축 시간이고 Y축이 위치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근데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패곡선이잖아. 그럼 이때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패곡선의 그래프가 나오면, 그러니까 자,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나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순간의 속도가 돼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봐봐. 접선의 기울기. 자, 플러스 기울기. 그치? 자,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 자, 여기 플러스 기울기. 그치? 플러스 기울기네. 자,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면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 여기서 한 번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맞니? 자, 마이너스 속도에서 플러스 속도니까 요 지점에서도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맞니?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지점에서도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총 3번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3번 바뀌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으로 찾는다? 속도의 방향이다. 항상 기억합니다.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야. 속도를 찾아야 돼. 속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일직선상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이에요. 자, 그럼 일직선상이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속력하고 속도는 어떻게 돼? 똑같지. 이동 거리와 변이도 똑같지. 꼭 기억하고 있어. 자, 3m/s인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가 4초예요. 그러면 자, 기울기는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배울 가속도가 될 거고, 자, 이 그래프에서 Y축의 속력이니까 면적이 뭐니? 면적이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가 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거기에 시간을 곱하면 그렇지, 이동거리. 또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변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요 사각형의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12m 움직인 거야. 12m 움직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물체는요, 속도가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자, 이 물체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등속 직선 운동. 왜냐하면 직선은 방향이 안 바뀌니까. 자, 등속은 속력이 같다는 얘기고, 자, 직선은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자, 이거를 또 뭐야? 속력하고 방향이 안 바뀌어. 그 뭐야? 속도도 일정하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에요. 일직선상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동 거리가 몇 미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야?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야. 얼마? 아니지. 삼각형인데 6m가 돼야지. 2분의 1 나눠줘야지. 삼각형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물체는 속력이 또는 속도가 어떻게 돼?
변하는 운동이다. 맞니? 그치? 그러면 속도, 속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자, 속력의 변화를 뭐라고 그래?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예요.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요?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요? 왜 2번이에요? Y축을 잘 보라 그랬잖아. 속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속도잖아. 여기까지는. 얘네들은 다 뭐야? 플러스 속도잖아. 한번 보여요. 어? 그치. 한 번 바뀐 거야. 2초 때.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에서 플러스 속도로 바뀌잖아. 2초 때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 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알지? 자, 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왜? 운동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라고 그랬어? 속도의 방향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속도잖아. 그치? 나머지는 다 플러스 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속도고 나머지 플러스 속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딱 2초 때 한 번 방향이 바뀐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자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면적이 뭡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죠. 자, 이 면적이 뭐가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거리예요. 그치? 그래서 요 면적이 뭐냐?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자, 요 면적이 뭐냐? 플러스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자, 두 면적의 크기를 더하면 이동거리가 돼. 그치? 0초에서 8초 동안 이동거리는 두 면적의 크기만을 더하면 된다. 맞니? 자, 0초에서 8초 동안의 변이는? 네? 0초에서 8초 동안의 변이는?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 돼. 그러면은, 자, 요 면적 얼마야? 4m죠. 마이너스 4m가 되지. 자, 이 면적 얼마니? 자, 요 삼각형, 삼각형. 그러면은 얘가 2가 되지. 플러스 2. 8. 얘는 4. 자, 얘는 2. 그럼 다 더하면 플러스 8이네. 자, 그럼 이동거리는 몇 메타야? 12. 그렇지. 12m. 자, 변이는 4m. 플러스 4m.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속력, 속도의 차이점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지?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동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그래서 플러스 속도면, 아,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속도잖아.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떻게 돼? 크기가 줄어들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야. 맞니?
그래서 2초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 돌아서 점점 빨라지다가 4초 때부터 어떻게 돼?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6초 때 플러스 방향으로 어떻게 돼? 또 느려지다가 8초 때 멈췄단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뀌었지? 그치?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갔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요 방향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통합에서는 무조건 방향이 들어가요. 무조건 방향 얘기예요. 방향. 방향이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자, 구분해도. 자, 됐지? 자, 오케이.